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수장이 한미 FTA 폐기가 아닌 개정 협상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이 같은 미묘한 입장 변화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잇따라 발표되는 정부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으로 건설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 달 부활을 예고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건설사들의 분양 물량 감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생수시장 점유율 1위 브랜드인 제주 삼다수 위탁 판매권 입찰에 현대 그린푸드가 뒤늦은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대 그린푸드가 판매권을 따낼 경우 롯데와 신세계, 현대 등 유통 빅3 간의 치열한 생수 대전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최장 10일간에 이르는 10월 황금 연휴를 앞두고 여행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여행주들의 4분기 실적이 전년보다 좋을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6.80포인트 하락한 2319.82에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3.84포인트 상승한 652.59에 장을 마감합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 내놓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홀로 순매수, 개인과 기관은 동반 순매도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요, 비가 하루 종일 추적추적 내리는데요. 좀 기온이 많이 쌀쌀해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제 하반기가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죠. 강연회가 벌써 이번 주 토요일 날 예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동안 열릴 예정이고요. 여의도로 달려오시면 됩니다. 6월 강연회 장소 그대로이니까요. 여의도로 달려오셔서 대표님이 정보 위주로 꼼꼼하게 준비한 강연에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단 이번 강연회는요,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해서는 샵 0082번으로 계속해서 상담받고 있습니다. 샵 0082번 방송 중 또는 방송 전후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문자도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요, 실시간으로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어느 곳에서든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통해서도 저희 정석투자 매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오늘도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주식시장의 정석, 정우영 대표님을 지금 먼저 화면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주식투자의 교과서 평택촌의 정우영 대표님 지금 바로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자, 오늘은 코스피는 하락이고 코스닥이 홀로 상승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좀 힘든 고민이 많은 시장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그동안 강연회를 교육과 정보 두 가지 모두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철저하게 정보만 드립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종목만 전달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강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웬만한 강연에 100번 가는 것보다 나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의 캐릭터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추경매수 안 시킵니다. 그 다음에 가치평가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수익 날 만한 것들만 엄선해서 전달해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오시기 바라겠고요.
토요일에 2시부터 4시까지 하는데 입장권 배분은 11시부터 합니다. 그리고 입장은 각각 좌석표 배정자는 1시, 없는 분들은 1시 반인데 좌석 배정을 못 받아도 뭐 입장은 할 수 있고 어쨌든 어떤 경우든 정보는 전달받을 수 있으니까 늦더라도 꼭 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강연에는요, 투자자들에게 정말 맞춤 정보를 꼼꼼하게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11시부터 이 선착순 입장권 배부한다고 하니까요, 시간도 꼼꼼하게 잘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양시장에 대해서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는 점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 드렸는데요.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한 줄로 어떻게 정리해 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시황 전망은 동일, LG전자 매도 완료라고 정리를 해주셨네요. 네, LG전자 어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상승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어제 대표님 꼼꼼하게 또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바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대표님 시황은 동일하다. 그리고 LG전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네, 현재 두 가지에 대해서 시청자 분들이 관심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꼽아봤고요. 시황 전망은 동일하다. 말 그대로예요.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외국가 변수만 없다면 제 시황이 적중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저는 예측을 합니다. 해설하지 않았습니다. 예측할 수 있었다는 것은 결국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시황 전망은 동일하고 LG전자 매도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화면을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월요일에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월요일 밤에. 지난 8월 11일 저점이었던 2310선은 깨지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 얘기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저에게 조언 받는 분들에게 그렇게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전달했냐면 8월 29일 저점이었던 2332선은 분명히 한번 이탈한다. 이건 깨질 거는 확실하다. 다만 8월 11일 저점은 깨지지 않을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는 이번 주 월요일 밤에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언해드린 분들에게는 이미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 차이가 엄청나죠. 그 며칠 차이가. 근데 자 어떻습니까? 월요일에 북한 변수 때문에 엄청나게 하락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요일에 안 깨졌어요. 2316이 최저점이었고요. 어제도 2319였습니다. 오늘은 2314였어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어제 미국 하락이 좀 영향을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걸 보시면 정말 지금 아슬아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겁니다. 맞아요. 아슬아슬한 건 맞는데 어쨌든 저의 전망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여기서 이탈하기보다는 지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아마도 어떤 왜곡이나 변수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러면 또 제가 다시 그걸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시황을 볼 때 그게 핵심 포인트예요. 현재 시장이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비정상인 건 뭐 때문에 비정상이냐. 그 다음에 비정상인 그 요인에 대해서 안 다음에 각 시나리오별로 또 다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개인들은 현재 시장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도 몰라요. 그리고 비정상일 때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잘 파악을 못 합니다. 물론 주식 전문가들도 대부분 그래요. 어쨌든 제가 보는 시황은 현재 동일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이번에 LG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두 번에 걸쳐서 일단 매도시켰고요. 3분의 1을 어제 매도시키고요. 오늘은 시가에 다 던지라 그랬어요. 시가에.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쯤이면 불만이 없어요, 일단. 왜냐하면 우리가 매수한 가격이 어딥니까? 여기에요. 정말, 눌림목으로는 최저점 매수한 거예요. 그 다음에 30%씩 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더 가면 그만이고, 밀리면 재매수 시킬 겁니다. 물론 당장 뭐 내일 매수 시킬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걸 제가 매도시킨 이유가 뭐냐?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어쨌든 그걸 다 설명하기엔 좀 시간이 좀 길고요. 자, 그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오늘 음봉 나왔죠? 마이너스 나왔죠? 외국인이 매도했잖아요. 그럼 제가 그걸 미리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저는 분석한 겁니다. 그래서
결과를 떠나서 오늘까지 최종적으로 매도하는 게 과정상 합리적인 매매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이론과 실전이 동일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저기서 자료 이렇게 수집해갖고 짜깁기 해가지고 대충 초보자들을 모아놓고 강의하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 명확한 이론이 있어요. 저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실전도 똑같이 대응시켜드려요.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렇게 이론과 실전이 완벽한 사람 없다고요. 왜? 저는 누구 걸 베낀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제가 독창적으로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는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위험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에 합리적인 매매를 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은 오늘까지 정리하는 게 과정상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를 제가 설명드렸고요. 자, 평택촌의 분석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시황을 분석할 때 어떻게 분석하는지 이걸 좀 팁을 드릴게요. 물론 이거 얘기한다고 해서 실천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귀납적 접근을 합니다. 귀납적 접근. 무슨 얘기냐?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등락 요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상당히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수급, 그 다음에 뭐 무슨 뭐 파생, 아니면 뭐 대형주, 어떤 특정 업종, 그 다음에 미국 시장, 또 변수,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다 종합해요. 그 다음에 딱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게 바로 귀납적 방법이에요. 근데 결론을 내린 후에 근거를 찾는 연역적 방법과는 정반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귀납적 방법은 쉽게 말해서 먼저 요소를 분석한 다음에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거고요. 연역적 접근은 어떻게 하는 거냐? 먼저 어떤 결론을 먼저 정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근거를 하나둘씩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쨌든 귀납적이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곡과 변수가 가장 극심한 주식시장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이론대로만 편안하게 상수의 세계에서만 움직이는 주식시장이라고 하면 뭐 대충 해도 돼요. 뭐 어떤 방법을 쓰든. 근데 이 주식시장은 왜곡과 변수가 계속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왜곡은 뭐냐면은 등락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좀 자기적으로 좀 조작을 하는 거죠. 종목이든 지수든 더 올리기도 하고 더 내리기도 해요. 근데 변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호지압절 갑자기 뻥 터집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론대로만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단 저런 것까지 다 감안하기 위해서 일부러 제가 귀납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이 말씀 왜 드리냐? 어차피 공부하기 싫은 분들은 관심 없을 거예요. 몰라도 되는데요. 주식시장을 정말로 제대로 연구하고 싶고 공부하고 싶고 그런 분들은 이 방법대로 한번 해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까요? 자, 저는 이렇게 합니다. 1차로 등락 요소 10개에서 15개를 선정합니다. 무슨 얘기냐? 현재 지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영향을 줄 만한 요소를 10개에서 15개를 쫙 추려요. 이거는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일단 1차로 이걸 한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현재 가장 핵심 요소가 뭐냐? 그걸 딱 또 체크를 해요. 현재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등락 요소 중에서 쉽게 말해서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대적 분석도고요. 무슨 얘기냐? 10개에서 15개는 딱 고정적으로 일단은 세팅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할까? 지금 뭐일까요? 삼성전자예요. 근데 항상 삼성전자가 그런 핵심 1순위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그 다음에, 3차는 뭐냐? 그 삼성전자를 배제한 나머지 요소를 추가해서 가감을 합니다. 가감.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걸 가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최종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드린 이 시황의 그 예측은요, 이게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감으로 하는 게 절대 아니란 겁니다. 다시 한번 차트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추가로 좀 드릴게요. 자, 종합주가 보이시죠? 제가 좀 전에 설명했잖아요. 8월 11일 저점은 깨지 않을 것이다. 다만 8월 19일 저점은 깬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8월 11일 저점은 안 깼어요. 절묘하게. 그리고 지난번에 바로 한번 금당해줬던 이 가격대는 이미 깼습니다. 그리고 나서 월요일부터 보세요. 2316 저점입니다. 그다음 어제 2319 저점이에요. 오늘 2314 아직까지는 안 깨고 있어요. 왜 그러냐? 바로 삼성전자 때문에 그래요. 보시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어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었냐면은 저는 주식 선물 매도했던 그 삼성전자를 시가에 정리하라 그랬습니다. 시가에.
매도했던 주식 선물을 시가에 정리하라고 사인했다.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오늘 하루만 가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만 간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오늘도 간다고 본 거예요. 역시나 오늘 갔잖아요. 제가 봤던 포인트가 뭐냐면 지금 삼성전자가 어쨌든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최악은 모면할 수 있다. 이래서 일단 이거를 1차 분석 도구로 삼은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요소들 여러 가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하겠는데요. 저는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 주식 전문가 중에서 시황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100명 중에 5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시황 전혀 몰라요. 할 능력도 없고 의지도 없어요. 그저 그냥 종목만 찍어두고 그걸로 말해요. 근데 시황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제가 어차피 시간 걸려서 조금 더 설명할게요. 첫 번째가 시황이에요. 두 번째가 가치, 세 번째가 차트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치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요, 폭락장에 오면 다 빠져요. 가치주라고 해서 봐주느냐, 그게 아니에요. 가치주라고 해도요, 폭락장 오면 다 빠집니다. 그러니까 가치는 시황의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시황이 중요하냐? 시황은 결국 지수를 올리느냐 내리느냐, 유동성이 들어오냐 마냐, 이걸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가치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습니까? 적정주가 기술특허까지 받았잖아요. 뭐 더 이상 할 말 없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는 게 차트예요. 그래서 차트 가지고 뭐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 뭐 차트의 뭐 달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너는 초보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바닥에도 그레이드라는 게 있어요. 초짜들이 차트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차트를 못 보냐? 저도 엄청나게 잘 봐요. 근데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차트 얘기한다는 거 자체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시황에 대해서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설명드리냐, 간단하게 전망으로 끝나도 될 거를 거의 간단 강의처럼 지금 전달이 드린 이유가 뭐냐, 평택초는 이런 식으로 분석한다. 대충 감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분석해라. 그래서 제가 전달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제가 하는 어떤 형태의 교육이든 무조건 참여하세요. 저한테 6개월, 1년 배우면요, 혼자서 5년, 10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럼 확실해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때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시황은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LG전자 더 좋다. 두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어의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와 함께 시황과 그리고 LG전자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시황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여기서 지지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라는 그런 시황적인 다시 부분 분석을 도와드렸고요. LG전자는 오늘 1%가 좀 넘게 빠졌지만 이 부분에서 매도 완료 어제장에 꼼꼼하게 짚어드렸잖아요. 그 부분 함께 참고를 하셨다면 좋은 수익 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정리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쪽에서 계속적으로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코스피는 오늘 외국인 매도와 대형주 약세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밀리고 있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벌써 얘기했었잖아요. 2007년에는 기관 매수, 외국인 매도로도 올라갔다. 그래서 지금은 저거보다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삼성전자가 어떻게 되냐, 이게 더 중요해요. 현재 등락 요소가 제가 대충 계산해보니까 13개 정도 돼요. 13개 등락 요소가 있어요. 그 중에서 1순위가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1순위 삼성전자 딱 결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예측을 한 거죠. 그래서 최악은 가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이렇게 가강하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은 하락세 지속된 건 뭐 객관적인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모두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 시간 통해서. 8월 11일까지는 코스피 코스닥 같이 내려온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달라질 것이다. 어때요? 오늘 확실히 다르잖아요. 코스닥은 오히려 플러스 나왔어요. 그 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플러스 5% 이상, 마이너스 5% 이하, 이 두 가지 등락 종목 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러스 5% 이상은 전체가 57이었어요. 마이너스 5% 이하는 전체가 23개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플러스 5%, 마이너스 5% 두 개만 비교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상승한 게 더 많잖아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뭐냐? 플러스 5% 이상 중에서 코스피가 겨우 8개, 코스닥이 무려 49개입니다.
왜 제가 코스닥 하라는지 아시겠죠? 이미 저는 이 얘기를 일주일 전에, 2주일 전에 계속 얘기했어요. 이거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해설가 싫어합니다. 해설가는 저는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투자자에게 진짜로 도움이 되는 사람은 예측하는 분석가예요. 분석을 해서 예측해서 미리 알려줘야지 대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그 말씀 드리는데, 오늘 제가 어차피 강의하는 김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차트로 시황 보는 사람은 일단 하수라고 보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고점에서 150포인트 내려오면요, 그때 하락 시그널 나와요. 차트로 보면. 저점에서 150포인트 올라오면 그때 상승 시그널이 나와요. 근데 실전에서 그게 어떻습니까? 고점에서 150포인트 지수 빠졌는데 그때 던질 수 있어요? 못 던져요. 저점에서 150포인트 올라왔는데 잡을 수 있냐고요? 못 잡아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식 전문가를 판단할 때 저 사람이 예측하나 해설하나 그걸 보세요. 해설하면 그건 영원한 초보자예요. 맞든 틀리든 예측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찾으세요. 그래야지 진짜 전문가를 찾는다는 겁니다. 저 말고도 몇 명 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엇갈리는 흐름에 대해서 다시 꼼꼼하게 짚어드렸고요. 이어서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요일이었고요.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이제 또 일주일 금요일만 남겨두고 있는 그 시점인데 바로 내일장의 전망도 알아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목요일장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상당히 중요해요. 어. 내일 최종 전망은 제가 장중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TV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세요. 무슨 얘기냐? 내일 제가 투자 전략을 통해서 장중입니다. 오전에 올릴지 오후에 올릴지 저도 몰라요. 상황 봐서 올리겠는데요. 전 뭐 길게 안 올립니다. 한 두세 줄밖에 안 올립니다. 또 중요한 건 뭐 길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짧아도 핵심만 전달하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럴 수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봤던 전망 유효합니다. 뭐 걱정하지 마세요. 23,310선 안 깨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상황이 지금 현재 급변했습니다. 왜 현재 이렇게 되는지, 여기서 왜 지금 지수가 좀 불안하고 더 떨어졌는지 간단하게 제가 요약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일 지지가 되면은 이게 지지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근데 내일 만약에 어떤 이유든 여기서 무너지게 되면은 다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시 예측해야 된다. 그래서 내일 최종 전망은 제가 장중에 서울경제TV를 통해서 전달해 드리니까 여러분들 꼭 투자 전략 보시기 바라겠고요. 코스닥은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쨌거나 지수가 됐든 종목이 됐든 코스피보단 유리하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전망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대표님이 따로 올려주신 투자 전략에 다시 한번 꼼꼼하게 올려드린다고 하니까요. 그 부분 다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의 정리와 내일장의 전망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의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금호타이어가 올라왔습니다. 매각 무산 결정에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후에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그리고 다음 이슈는요, NC소프트가 오랜만에 올라왔습니다. 3분기 호실적 전망의 상승을 이어갔는데 이 또한 짚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금호타이어가 올라왔습니다. 매각 무산 결정에 급락했다라는 이슈인데요. 오늘 19% 가까운 하락세를 보이면서 5,3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금호타이어 같은 경우에는요, 워낙 뭐 이전에도 하락 추세에 있었던 차트였고, 개파락으로 시작을 하면서 큰 하락을 보였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차피 이렇게 되면 모멘텀이 없어졌다고 봐야 돼요. 이 종목의 유일한 모멘텀이 매각이었거든요. 그게 사라졌어요. 그럼 뭐 할 게 없죠. 어떻게 하느냐. 변수가 일단 발생했고요. 악재죠. 보유자는 반등 시에 매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미보유자는 어떻게 하느냐. 뭐 접근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냥 초단타로 가볍게 하는 건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멘텀이 사라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더 나빠진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타이어 최근에 하락세를 보인 가운데 그나마 남아있었던 재료인 매각 이슈에 대해서도 무산 결정이 되면서 지금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요, 반등 시 매도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알아보도록 하죠. 다음 이슈는 NC소프트입니다. 이제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소식에 힘이 뻤을까요? 5% 넘는 상승세로 43만 9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또 주식 선물할 때 또 많이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었잖아요. 네, 이 종목은 그때 주식 선물 매도 들어가서 청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는 200%, 작게는 100%씩 청산하고 정리했고요. 보유자는 매도하세요. 저는 이거를 언제 또 주식 선물 매도시킬 건가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내일 당장 할 수도 있고요.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평가돼 있고요. 이미 다 반영됐기 때문에 현물 투자자는 매도하시고요. 주식 선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만간 다시 또 평택촌놈이 매도 사인을 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해서는 보유자 매도 의견이 여전하시네요. 자,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 이슈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관심 종목들 본격적으로 만나보도록 하죠. 먼저 첫 번째 관심 종목 화면 통해서 만나봅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첫 번째 관심 종목은요, OCI가 올라왔습니다. 네, OCI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대표님이 짚어주셨던 종목이기도 해요. 자, 오늘은요, 4%, 5% 가까운 상승세네요. 10만 원이 넘었습니다. 10만 4천 원에 마감이 됐는데요. 대표님, 오늘장의 상승으로 10만 원대가 넘었습니다.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25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보유자는 계속 보유하세요. 던질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좀 출렁거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종목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전부 다 평가 2라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금년의 가격 중에서 보면 사실상 지금이 최고가입니다. 금년 중에는 최고가 기록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뭐 매수한 가격이 뭐 여기일 수도 있어요. 좀 높은 분들도 있겠죠. 또 반대로 이렇게 낮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아무 상관없이 다 평가 이길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 그냥 중기로 끌고 가세요. 끌고 가시고 너무 많은 비중을 싣는 것만 하지 말자. 이걸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다시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는데 뭐 아주 심하게 조정받으면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들어가시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신규 매수보다는 차라리 다른 종목 잡으세요. 지금 좋은 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현재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특별하게 이게 뭐 완전히 정말로 추세가 망가지지 않는 한 그냥 홀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CI는요, 보유자에 대해서는 중기 보유를 지속하라라는 의견이십니다. 계속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홀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관심 종목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관심 종목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관심 종목은요, 현대중공업이 올라왔습니다. 네, 두 번째 관심 종목은 앞서서 만나본 첫 번째 관심 종목과는 상반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중공업은요, 오늘 4% 가까이 빠졌고요. 13만 7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이전에도 현대중공업 대표님이 매도 사인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대표님, 현대중공업 계속 흘러내리네요. 제가 6월에 그랬죠.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주들 던지라고요. 그래서 보면 지금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6월에도 얘기했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7월 말 8월 초에 또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흘러내리죠. 조선주는 아직까지 제대로 회생하려면 좀 멀었어요. 그럼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보여드릴까요? 바로 가장 밀접한 종목이죠. 현대미포조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6월에 이 종목은 뭐라 그랬습니까? 주식 선물 매도 시켰다고 그 얘기까지 했었어요. 실제는 그렇게 했습니다. 12만 원대 제가 주식 선물 매도 시켰어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0만 원 깨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 종목에 대해서는 사실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이미 제가 굉장히 많이 매도하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직까지 매도 못 하신 분들은 그냥 더 홀딩을 하시던가 반등 나면 매도하던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이미 다 전달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 맞아요. 6월 달에 조선업에 대한 부분 꼼꼼하게 짚어주셨는데 그때 말씀드렸던 분들이라면은 이 관련 종목에 대해서 잘 대응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중공업은 고점에서 강력 매도를 계속해서 전달했다는 점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내일장은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될지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도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할게요. 양시장에 대해서 나눠서 말씀해 주셨는데 코스닥은 제약, 그리고 코스피는 증권이 올라왔습니다. 자, 테마 확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풍력, 그리고 중기적으로는 미세먼지 공략해보자라고 정리해 주셨네요. 내일장 공략 업종이요.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제약, 그리고 코스피에서 증권입니다. 더욱더 상세하게 들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제약과 증권, 오랜만에 좀 올라온 업종 같아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수보다 강한 업종이 주도 업종이다. 근데 현재 코스닥은 제약이에요. 그리고 코스피 증권은 제가 왜 얘기했을까요? 어쨌든 제가 예측한 게 맞든 틀리든 저는 분명히 여기서 하락 지지가 되고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럼 지수가 반등 나오면 1순위가 뭘까요? 증권이에요. 왜냐하면 최근에 주용 충분히 받았거든요. 그래서 간단합니다. 코스닥은 지금 전체적인 어떤 그 종목 중에서 이제 특히 업종을 나눈다 그러면 제약이 제일 강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제 예상한 대로 코스피가 여기서 이제 하락 지지가 되면서 반등 나오면은 가장 조정 많이 받았던 증권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얘기한 거고요. 테마 같은 경우는 단기는 풍력, 중기는 미세먼지. 왜 이렇게 얘기했냐? 현재 풍력 관련주들은 그게 뭐가 되든 간에 대체적으로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단기 반등 노리기는 아주 좋죠. 그리고 미세먼지는 어떻습니까? 지금 바닥 짚고 올라가는 종목들이 하나둘씩 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올라가지 않은 종목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 지금 따라가면 안 되죠. 그건 미련한 거죠. 그런 식으로 투자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이미 너무 갔던 거는, 그래, 이거하고는 내가 인연이 없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잡지 마시고요. 아직 가지 않은 걸 잡으면 되고요. 풍력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어떠냐. 이거는 뭐 지금 널려 있어요. 대충 아무거나 잡아도 지수만 반등 나오면 같이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는 게 코스닥 제약이에요. 자, 잘 보세요. 또 파란색 61선을 돌파했죠. 파란색 61선이거든요, 이게 제약 업종 지수입니다. 코스닥 제약이에요. 분명히 돌파했어요. 이번에 자, 코스닥 보겠습니다. 자, 파란색 61선을 돌파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는 못했는데 제약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다고요? 돌파했다는 얘기예요. 훨씬 더 강하죠.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 제약주가 워낙 많아요. 어쩔 수 없이 제약주 볼 수밖에 없어요. 보고 싶어서 보는 게 아니에요. 현재 상황 논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약을 볼 수밖에 없다. 그 얘기고요. 자, 이번에 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 코스피의 증권이에요. 근데 현재 어떻습니까? 121선까지 이탈한 상태입니다. 업종 지수가 현재 이래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반등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낙폭 과대는 충분하거든요. 조정은 정말 충분히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종목을 고를 때 그냥 대충 차트 돌려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시황 보고, 업종 보고, 테마 보고, 그 다음에 같이 판단해서 저평가 다시 나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는 게 차트예요. 거기다 저만의 또 오랜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노하우 팁이 있잖아요. 그걸 하나둘씩 접목시켜요. 그러니까 결과가 뭐 좋든 나쁘든 저는 종목 하나 추천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그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대충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송 들어보면 어때요? 경력이 좀 되는 분들이나 경력이 좀 짧아서 좀 뭔가 좀 많이 배우신 분들은 제가 얘기하는 거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진짜구나. 전 진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 계속 보시고요. 널리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부탁드릴게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에도 허위 광고, 과장 광고, 과대 광고에 속아서 이용당하는 개인 투자자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제도 그 얘기 했었죠. 1대1로 투자 상담 해주면 무조건 금감원에 신고하시고요. 또 보면 뭐 특별회비 요구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건 국세청에 신고하세요. 저는 지금까지 주식 전문가 18년째 하면서 단 한 번도 불법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또 길게 드리냐?
제가 볼 때는 현재 개인 투자자들이 올해 코스닥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많아요. 조급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더 망가지는 이런 현상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면서 주식을 제대로 배우세요. 그리고 차근차근 하시면서 수익을 추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저 말고 다른 사람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식 전문가 잘못 만나면요. 주식은 엉터리로 배우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노후가 준비되는 게 아니라 망가집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을 노후를 책임진다 이런 말은 못해요. 보장도 못합니다. 장담도 못해요. 다만 망가지지를 않게 만들겠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장 공략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가격대가 눌린 그 업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도와드렸으니까요. 내일 참고하셔서 좋은 성공 투자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다양한 종목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도와드리는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은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 대표님이 아주 꼼꼼하게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도 어떤 문자가 도착을 했을지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시청자분은요, 1824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삼성 SDS를 매수가 16만 8천 원에 비중은 10%입니다. 손절해야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삼성 SDS 오늘의 흐름 보도록 하죠. 오늘 16만 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7천 원이 조금 넘는 손실폭이 있으신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삼성 SDS 손절에 대한 여부 여쭤보시네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제 방송을 본 지 얼마 안 된 분이라는 게 확실합니다. 제 방송을 최소한 1개월, 길게는 3개월 보신 분은 절대로 저 가격에 매수 안 할 겁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고요. 일단 이렇게 하세요. 일시적인 추가 후에 본전 매도하거나 마이너스 10% 손절해달라. 무슨 얘기냐? 추가하면 평균 단가가 더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일단 본전 되면 매도하세요. 그리고 다시 뭐 재매수 하든 뭐 다른 걸 잡든 그때 결정하시고요. 아니면 손절가 10% 지켜달라 설명드리겠는데요. 잠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 이 방송 시청자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자, 상승 추세형의 종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어때요? 상승 추세형이에요. 왜? 파란색 60선이 빨간색 120선 돌파했잖아요. 자, 상승 추세형입니다. 자,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하느냐? 기본적으로 21선 아래에서 매수합니다. 만약에 더 빠진다. 그러면 61선 위 또는 1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 제가 수차례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여기에요. 무슨 얘기냐? 제 방송을 그동안 들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안 하죠. 제가 그랬잖아요. 61선과 120선 사이에서 매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물론 그 사이에서 매수해도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진 않아요. 절대적인 건 없어요. 차트 이론은. 하지만 확률이 떨어져요. 그래서 61선 깨지기 전이나 120선 깨지고 나서 매수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질문하신 타이밍이 어때요? 아주 절묘하죠. 지금 추가할 타이밍이에요. 자, 그러면 있는 분한테 지금 추가하라 그랬습니다. 없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사도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제 차트 이론에 딱 맞아요. 120선 아래잖아요.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으면서 120선 아래. 그러니까 지금 매수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삼성 SDS에 대해서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일시적 추가 후 본전 또는 10% 손절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짚어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 지금부터 앞으로 꾸준하게 시청하시면서 투자 도움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빠르게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618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네요. 이번에는요. 매수가가 28만 300원에 비중 7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비중이 꽤 많이 실으셨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오늘은 28만 4,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지금 수익 구간에 계신 분이시긴 해요. 그런데 매수가가 좀 높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분은 제가 길게 답변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냥 전부 매도하시고요. 교체 매매하시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손실 구간도 아니시고 매수가 근처의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지금 종목 교체에 대한 의견을 좀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전부 매도 후 교체 매매 다시 한번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까요? 네, 다음 시청자분은요. 1672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투비소프트를 평단가 7,420원에 비중 30%입니다. 나름 성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매수했는데 계속 하락하네요. 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투비소프트가 오늘장의 흐름 볼까요? 투비소프트 오늘은 6,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일단 성장성에 기대를 하시고 평단가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좀 추가하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성장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죠. 그거는 누구도 장담 못 합니다. 성장성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건 성장성하고 주가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저평가 종목이 나오는 거고 고평가 종목이 발생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론적인 가치대로 움직이면 주식장 필요 없어요. 주식이 아니라 채권이 되죠. 채권은 확정된 수익을 우리가 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주식은 어때요?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위험하면서도 큰 수익도 날 수 있는데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는 성향이 좀 있어요. 가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투비소프트가 성장성이 있거나 없거나 그걸 떠나서 일단 이분은 매매 트렌드가 약간 좀 아쉬운 게 손절을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손절 20% 또는 손절 10%에서 끝내주세요. 그리고 다시 이 종목을 재매수 하던가 아니면은 다른 걸로 교체 매매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20% 또는 손절 10% 무슨 얘기야? 본전까지 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차라리 그냥 적당히 잘라주고 다시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회원 여러분께 시청자 여러분께 그런 말씀 드릴게요. 뭐냐면요. 현재 물려있는 종목들이 되게 많아요, 개인들이. 왜냐면 코스닥 시장이 올해 실적이 없었으니까.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쥐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 꼭 해드릴게요. 마이너스 20%, 30% 던지고 차라리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언급해드리는 업종, 테마, 그 포트 구성하시면 그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개인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종목 얼마에 매수했어. 근데 지금 마이너스 20이야. 또 이 종목 얼마에 매수했어? 마이너스 30이야. 그거 님들만, 시청자만 의미가 있지, 그거는 정말로 이 분석에서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건 본인 사정이에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그 종목을 갖고 있어서, 만약 그게 지금부터, 이 시점부터 굉장히 빨리 올라갈 거다. 그럼 그냥 홀딩하면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옆으로 늘어질 것 같아. 아니면 더 빠질 것 같아. 그럼 갈아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목이 꼭 나는 본전까지 와야 된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손실 본 종목들, 지금 평가 손인 게 많은 포트를 갖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게 지금부터 전부 다 같이 올라간다. 4개, 5개가 예를 들어서. 그럼 그냥 홀딩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옆으로 긴다거나 떨어진다. 그러면 그거 손실을 아깝게 생각하지 말고 사실한 얘기야. 그래서 제가 LG전자 추천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약 한 달 전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한 달하고 일주일 됐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식 투자해서 한 20% 손실을 봤어요. 근데 LG전자를 제가 시킨 대로 그대로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지금 많이 만회가 됐죠. 어떤 사람은 수익으로 전환이 됐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의 평가선 너무 따지지 말라. 이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비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전까지 오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의견이세요. 손절 20% 또는 10%의 매도 후 교체 매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볼까요? 네, 다음 시청자분은요. 5778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한진칼을 26,300원에 매수했는데 이후 계속 내려가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한진칼 오늘장의 흐름도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진칼 오늘장 어떻게 조가가 마감됐죠? 21,700원에 마감이 되는데요. 대표님, 이분도 좀 손실폭이 좀 크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일시적으로 추가한 다음에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손절하시길 바라겠고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적정주가 약 4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죠. 근데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완전히 잘못 배운 거죠. 예. 아니면 배우지도 않고 그냥 혼자 그냥 대충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작게는 투자금이 1억, 많게는 5억을 투자하시면서 그냥 멋대로 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그리고 나서 장 좋을 때 약간 벌었다가 조정만 받아도 그냥 바로 마이너스로 전환되고요.
장이 이제 1년 정도 빠지면 그냥 한마디로 박살이 나요. 그래서 제가 교육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묘해요. 무슨 얘기냐면 내 멋대로 하면서 난리는 몇백, 몇천은 안 아깝고요. 이 시간 투자해서 이 방송 보는 거는 그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 안 해도 좋으니까 이 방송만 제대로 보시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해갖고 그냥 뭐 하루에도 수백, 한 달에도 뭐 수초를 날리는 분들도 꽤 많아요. 근데 공부를 안 해요, 도무지. 제발 부탁드릴게요. 이 방송만 보세요. 여러분들 꼭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료 쪽에 뭐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으니까 이 방송만 좀 보세요. 저는 이제 그런 단계예요. 저는 이제 언제까지 제가 이 지경을 갈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봉사하면서 끝내는 그런 단계지 이제 뭐 제가 시작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뭔가 드리려고 제가 다시 복귀해서 나오는 거니까 최대한 찾아가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매수하시면 안 돼요. 결과를 떠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매수했다 나중에 또 이제 결과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그렇게 한다는 거죠. 어쨌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은 좀 더 공부를 좀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진칼에 대한 부분은요, 지금 시점에서 일시적으로 추가 후 본전 또는 10% 매도 관점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만나보시죠. 다음 시청자분은요, 4271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제이준 코스메틱을 매수가 6,800원, 비중 5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어요. 자, 제이준 코스메틱 오늘은 6,730원이네요. 거의 매수가 근처인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이준 코스메틱을 비중 50% 정도 실으셨네요. 네, 이 종목은 간단해요. 비중을 절반으로 축소한 다음에 수익과 손절 10% 정도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이 중요하네요. 절반으로 축소 후 손절과 수익 위아래로 10% 잡아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볼까요? 자, 다음 시청자분은요, 8986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i3 시스템 매수가 25,200원에 비중 20%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주셨습니다. 자, i3 시스템 오늘은 24,350원입니다. 오늘 1% 상승을 했는데요. 대표님,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계속 최근에 같은 가격대네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도 간단해요. 손절 10%, 수익 10% 단기로 끝내세요. 이거를 중기로 끌고 가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보시겠고요. 지금 저평가된 종목이 아주 널려 있어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적정주가 확인하신 다음에 저평가된 거 차트 보시면서 제 시향 참고해서 매수하시면 충분히 수익 나니까 그렇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i3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접근 가능한 종목이다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위아래로 손절과 수익 10% 가격대 짚어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문자 볼까요? 마지막 문자 확인합니다. 7177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유비케어를 평단가 3,705원에 비중 70%입니다. 중장기로 길게 갖고 가도 될까요? 대표님의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셨습니다. 자, 유비케어 볼게요. 자, 유비케어는요, 오늘장에 4,045원이네요. 대표님, 유비케어를요, 일단 수익 구간에 계시고 길게 끌고 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해주세요. 길게 끌고 가는 것도 반대하진 않다.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다만 이제 저는 단기적인 측면에서 대응 전략을 짜드리겠는데요. 일단 비중은 절반으로 축소하세요. 왜냐하면 최근에 조정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이제 단기 급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중 절반 축소하고 본전에 매도하던가 플러스 20% 매도하던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기 대응이고요. 뭐 본인이 정말로 중장기로 끌고 가고 싶다. 그러면 뭐 반대하진 않는다. 다만 비중은 너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별주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개별주는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량주하고 또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만 좀 조절하시고 단기로는 본전 또는 플러스 20% 매도.
아니면 그냥 중기로 좀 끌고 가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유비케어는 중장기로 좀 생각을 하셨는데 일단 개별주이기 때문에 단기 대응이 더욱더 유효해 보인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중을 절반 축소 후에 본전 또는 20%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현명한 판단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강연회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강연회는 정말 차별화된 강연회입니다. 정보 위주로 투자자별에 맞는 그런 맞춤 정보라고 했는데요. 자, 아래에 저희가 하단 자막에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일시와 장소 그리고 실시간으로 선착순으로 진행된다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평택촌놈 정호영 대표님의 정석투자 1시간 정말 꽉꽉 채워서 여러분들에게 다가갔는데요. 저희가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 내용은 투자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순서와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이죠. 9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